팽목항에 봄이 오고 복사꽃 핀다. 마지막이라도 너희 얼굴 외롭지 않았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어둠 속에서 복사꽃 핀다.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석 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총 293명, 11명의 실종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의 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을 연결해서 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또 종국 현안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만 잘했습니까? 어떻게? 예, 잘하셨습니다. 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는 말아야 하지만 서로 네. 나누고 이제는 상처를 보듬을 때가 됐다 생각해서 네. 3달 전에 쓴 시인데 추모시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4.16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350만 명 이 서명 용지가 담긴 박스를 이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제 국회의장 면담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정의학 국회의장님 옆에 계셨군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250명 단원과 학생을 포함한 300명의 희생자들을 네. 우리가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를 가능하면 우리 조국이 받아서 특별법을 약속한 대로 16일 오늘이죠. 네. 오늘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네. 정치권은 입만 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네. 그렇게 했고요. 또 대통령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특별법을 통과는 물론이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는데 완벽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이 4.16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말짱 네.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대책이나 대한변협에서는 여야의 특별 법안을 이 무늬만 특별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우선 이제 인식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뭐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16일 10시 20분 이후에 네. 6시간이 지나도록, 오후 6시까지 8시간이 지나도록요. 아이들이 전부 물속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가 부재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라고 할까 자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유가족이나 이분들은 잊지는 말아달라 네. 호소를 하면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사권이 기소권이 이런 것들은 다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분들이 그냥 비전문가들이 만든 법안이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네. 같이 만든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가능하면은 이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권이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고 또 우리가 미래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 세월호 특위 구성에 대해서요. 네네. 유가족들은 국회와 피해자 5대5로 이렇게 참여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거기 그분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5대5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야가 동수로 지금 이제 뭐 6대6 아니면 5대5 이렇게 하고 네. 우리 가족들도 한 3명 정도 참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예.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걸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반수로 하지 말고 네. 3분의 2 의결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반대하면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의결권
의결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이 쟁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위에 부여하는 권한인 것 같아요.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특위에 주어야 한다. 독립성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예. 여당에서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불가능하고 조사권만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은 이 수사권은 인정해 주는데 기소권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합의점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기소권에 관해서는 뭐 네.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기소 독점주의의 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이제 재정신청제도 같은 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공소가 취익이 되는 그런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네.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소권보다는 지금 조사권 있죠. 네. 조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검찰의 지시를 받는 경찰 이걸 가지고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와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극도의 지금 불신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족들이요. 예.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별 수사 경찰관을 도입해달라. 네. 즉 검찰이 지시를 받더라도 특별 경찰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은 네. 이것이 지금과 같이 답보 상태로 진실 규명이 미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현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보니까 상설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검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의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자 이런 안도 어제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 놓고 네.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유가족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저녁에 약속한 대로 늦은 시간이라도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항이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유가족들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이 빨리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긴장하고 또 협상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이 그 임시국회 시한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지나게 되면은 시한을 연장하거나 또 예.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이 단식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정치권이 빨리 어차피 이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조율하느냐는 문제만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여야 지도부가 결단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지 타스크포스 팀들이 뭔가 이렇게 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김무성 대표한테 제가 간청을 드렸습니다만 네. 어제 그 전당대회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그 결단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여당을 설득하고 또 박 대통령께서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여러 번 그 사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고요. 이 세월호 참사가 전례가 없었던 과거 역사에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책도 좀 전례가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의 네.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인사 문제로밖에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박 대통령이 결국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를 했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죠.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런 인사 결정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명수 교육부 장관을 그 사퇴시킨 것은 만시지탄의 일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육사 선거 그 결과를 잘못 그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기들이 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의 인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가 있고 정말 대한민국 이후에 최대 참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원 총리를 유임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요. 네네. 또 김기춘 실장 그대로 유임했습니다.
그 대통령 빼고는 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물러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급기야는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얘기를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300명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러면 6.15 사변이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서울을 침공하면 서울의 컨트롤 타워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 인질이 잡혀있을 때 백악관이 컨트롤 타워지 어디 펜타곤이나 무슨 장관이 그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인식이 잘못된 것은 선거 결과를 오판한 그래서 오기의 인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 만약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그분이 여러 가지 음주운전 문제를 포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폭탄주를 돌린 문제를 포함하고 네. 국회에서 위증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국민들을 또 언론 전체가 지금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의 인사를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이 박 대통령의 설명이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 또 정정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결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만약 강행을 하게 된다면 국민을 불쾌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재보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략공천 과정에서 당내 잡음이 좀 일긴 했는데요. 이 지도부 입장에서 이번 전체적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 15곳 중에 5곳 정도만 건져도 현상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저선을 제시한 네.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크게 봐야 될 것은 새누리당, 여당과 일부 언론이 야당의 공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권은희 공천 이런 문제를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공격함으로써 네. 국정 파탄 문제 그리고 인사 검증의 실패 문제 등등 세월호 이거에 대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문제 등과 관련한 국정 혼란과 혼선에 대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은 정말 망설임 없이 이런 국정 혼란 또 인사의 난맥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오기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해달라는 요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회 때는 우리가 유세도 하지 않았고 또 여당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기도와 인천을 잃게 됨으로써 6.4 선거의 결과를 호도하는 이런 전국 인식과 전국 운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한 그리고 정부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5곳 이상 7, 8 곳의 승리를 꼭 담보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님. 진보정의당의 당대당 연대 요구가 있었고요. 야권 연대 과정에서도 어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지금 종북 세력에 관한 것을 이제 극복하고 있고 정의당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대의 기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독자 생존하고 장악불식하는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님과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